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고등학생인 자녀가 뭐 가출을 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고 해서 임신이나 다른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상담자분도 계셨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학습이 아이들의 반항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관련 실천 사례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학폭 전문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그 자녀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는 학교 폭력이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뭐 예를 들면은 자녀인 여학생이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서 임신이 걱정된다. 거나 가출을 자주 하는 아이, 아니면 아이가 약물이나 도박에 중독이 돼 있다거나 부모와 대화가 되지 않고 폭력성을 보이는 아이 등등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모르시거나 해결 방법을 모르실 때 답답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습이나 또 범죄 같은 거는 가정이 공부하거나 인지하거나 있는 거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사법연감 소년보호 사건 추이를 보면은 2014년도보다 2022년에 사건 수가 더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경제적 수준이나 학업 성적을 상중 하로 나누었을 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 자녀의 문제와 경제적 수준이나 학업 성적은 관련이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가정 환경이 좋은 경우에도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는 그런 존속 폭행은 자녀의 정신적인 문제 혹은 부모님이 너무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서 그런 태도 때문에 이제 계속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법에는 이제 통고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적으로 사건을 접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약물이나 도박에 중독되어서 문제가 큰 경우, 혹은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도 걱정이고, 또 가만히 놔두자니 애를 망칠 것 같고 나도 못 견디겠고, 이럴 때는 통고제도를 이용해서 자녀한테 경각심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고제도는 꼭 무슨 일을 저지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혹은 이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10세 이상인 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아이가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통고제도는 부모나 학교장이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학교장이 접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학교장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보통은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학교 전담 경찰관이 경찰에 우범 송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통고 접수가 되면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소년보 판사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리를 하고요. 생활 환경, 비행 내용 등을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 후에 법원에서 정한 심리 기일에 보호자하고 출석을 해서 비공개로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가 않고요.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보호 처분의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을 사법적으로 제어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밖의 다른 상담 사례도 있나요?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고등학생인 자녀가 뭐 가출을 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고 해서 임신이나 다른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상담자분도 계셨고, 그런데 이제 아이의 나이가 사실 그 범죄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자녀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피임기구를 삽입하는 것 같은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서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을 하는 뭐 일명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처한 경우에 너무도 답답하셔서 이제 어떤 방법은 없는지 이제 상담을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해자들한테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증거도
없고 시간도 너무 지나서 승산이 없었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선 굉장히 억장이 무너지시기는 하지만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이럴 때는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게 중요해요.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길어질수록 더욱더 아이들 입장에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자녀들이 이제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대학생 과외 교사를 구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함께 카페도 가고 전시도 가고 대학교 구경도 좀 시켜달라고 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회와의 소통 창구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멘토를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